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장 김혜현입니다. 사실 기사 담당회라고 해서 아주 오붓한 분위기에서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게 카메라도 많고 하니까 되게 떨립니다.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그런 떨림을 지금 새로 느끼고 있어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7월 1일부터 저희 의료원에 좋지 못한 일이 이제 생겨서 제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의료원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좀 해드리고 또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앞에 있는 분은 이준 사무국장님이고 첫째로 홍부부장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보도 자료를 내기보다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2016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13년이 지나서 저희들도 그 당시의 내용들은 이 대법원 판결문이라든지 그 당시 서류를 가지고 파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에 저는 평교수로 있으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그 당시에 세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을 연결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간략하게 현황 발표 및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현황 발표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의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좀 주시고 난 다음에 좀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날 좀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입장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장이 원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의료원장 되면서 이 병원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병원은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의 규정과 관련 법에 따라서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이 뭐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또 제가 그 규정이 어긋나는 일을 혹시 몰라서 한다면은 이 사무국에 있는 직원생들이나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병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고자 복귀 문제에 대해서 지난 13년 동안 계속 그 역대 의원장님들께 이러한 상황들을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역대 의원장님이 해결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해결을 못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의료원 규정하고 관련 보고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의료원장 되면서부터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요구를 해왔을 때 계속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방법을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 방법은 없는 것을 공자에서도 아시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되게 답답하게 느끼고 지난 3년 동안 2년 반이 3년 동안 제가 마음의 부담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강의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데 왜 결단을 안 내리는가? 제가 마음의 부담이 되게 많고 제가 뭐를 잘못해서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사실 힘들게 여기에 가면서는 힘들게 어려운장직을 구해왔습니다. 요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새로 한 번 더 검토를 했는데도 역시 현행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거는 거는 노동청에서 제안한 사적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조정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그게? 그래서 사적 조정이 제가 알고 있는 사적 조정은 쟁의 기간 중에 노사가 합의가 안 될 때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청에서 제안한 사적 조정은 지금 저희들이 쟁의 기간이 아니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제3자를 통한 사적 조정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은 의료원에서는 어떻게든 대화도 해결하려고 그 사적 조정을 수용하고 거기를 통해서 좀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일단 그 대화의 이 길을 이어가야 하니까 사적 조정에 응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무조건적인 형태나 이런 관계는 복직입니까? 아니면은 원직 복직입니까? 거기도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전혀 어떤 힌트도 안 주십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른 역대에 이제 이런 분규가 있었던 그런 사업장이나 기관이 많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원직 복직을 요구하다가서 한 발 양보해서 신규 채용 형식으로 이제 복직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예를 들면은 원직 복직이라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된다면은 신규 채용 형식 같은 복직이라든지 그런 원만한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열린 자세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제안이라도 해주시면은 그렇게 거기에는 저희들이 규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규정을.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용에 따라서는 의료원 규정까지 바꿔서라도 원만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그런 용의와 의사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아시는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는 규정 변경은 가능한데 복직을 허용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도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게 통영상 사회 통영상 너무 배치되는 규정 변경은 제 선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특채 형식의 어떤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복직을 추진할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특채 형식도 이제 특채 요건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의료원 규정에는 특채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시간이 좀 더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신문에 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가 한번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회에서 용인을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회는. 예.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정위원회 생각해보시면은 우리 병원 측 실무위원회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옥상 농성자 분들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건강 상태, 그 검진 상태로 체크해 주실 의향 있으신지. 지금 7월 1일 날 농성을 시작하고 오늘 잠깐 미리문이 있는데 7월 5일 날 우리 노조 김진경 노조 지부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오후에서 그 원만한 해결을 의논을 하면서 그때 이 두 분이 건강이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같이 의논을 하고 또 특히 남자들이 아니고 여성분이니까 좀 씻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호수 수도를 연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바로 토요일 날 호수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노조에서 건강검진을 요청을 하면은 그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거는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된다. 바로 해서 그 다음에 인이협에서 몇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 의사들도 갈 의향은 있는데 그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와서 건강검진을 한 2번인가는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 설치할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간이 화장실을 옥상에 설치해 줄 수 있겠는데 우리 시설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시설팀장님께 간이 화장실을 옥상에 설치해 줄 수 없겠느냐고 제가 상의를 드렸는데 마침 저희들이 그 당시에 14층 5분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크레인이 마침 그 시기에 올 시기가 되어서 크레인으로 간이 화장실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의논까지 되었는데 농성하시는 두 분이 절대로 안 내려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층만 내려오시면 내나 옥상인데 거기 내려오셔서 안전한 데서 부상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말씀하시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내려오시니까 저희들이 그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문제가 계속 염려가 되기 때문에 씻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을 수 있는 물을 계속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올려달라고 합니다. 수도 설치를. 근데 저희들은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 위에 좁은 공간에서 수도 설치를 해서 그걸 사용하시다가 떨어져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은 그런 것은 저희의 이게 안전하지 못한 시설을 설치해 드리는 분들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라도 안전한데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임시로 하는 보강은 안 하기만 못하는 그런 결과도 되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그 보강을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은 보강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말씀을 드려서 한 칸 안전한 데도 내려오시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억울한 게 있는 거는 억울하다 하면 될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의료원에서 물을 차단하고 전기를 차단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서 제가 되게 억울했는데 물을 차단한 적이 없어. 원래 없었고요. 전기도 원래 없는데 차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전기를 그쪽으로 연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든지 이 안전사고의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전선을 연결을 해줄 수는 없었고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는 지금 전혀 문제없이 우리의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도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공급이 되고 저희들이 그거는 식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사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부모님, 기사님께서 건강한 건강검진을 하셨다는 그게 노조에서 의사 진료를 요청을 하면은 끊어주겠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7월 6일 날, 7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건강이 연결돼서 오시면은 당연히 만나게 드리겠다. 그러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 한 번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건강검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 상태는 괜찮으시다고. 네, 저희들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측 실무위원회에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있는지 예. 제가 너무 설명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무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 조정이 법에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실무위원회에서 사적 조정의 권한이랄까 성격이랄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노사청이 공표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사적 조정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은 2명씩 조정위원이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자고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분이 맡으셨는지 예, 사적 조정을 위한 사전 모임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 같고요. 사전 모임으로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저희 쪽에서는 저희들 기획조정처장님과 또 사무국장인 제가 참여하기로 했고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노조 측과 노동청에서 각각 두 분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상에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옥상에 7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7번 올라갔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개인 면담을 원하시는 분들에는 사진 대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 아직까지 저희들 보기에는 건강에는 저희들 보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노조 측에서 저희들에게 인허협에서 의사가 올 수 있는데 인허협 의사를 올라가서 건강 체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들도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막을 생각이 없다 했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명씩 6명 지금 구성 결정하셨다고 하셨죠? 예. 노조 측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해야지 되는데 미리 되든지 안 되든지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전달되는 식의 의견이라서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모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밤이라도 노사청이 모여서 아니면 노조하고 사측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한다 하면은 저희들은 당연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의논해야지 일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측 조정 준비위원과 관련해서는요 노조 측에서 2명이 참가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2명이 어떤 사람이 참가할 거다 이런 서로 간의 의사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 쪽에서 2분이 참여할 거라 했고 구체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언 공식적으로 이렇게 누구 이렇게 지명하듯이는 안 했지만 대략 어떤 분이 참가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어떤 분이 참가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측 조정의 횟수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어떻게 할지 이런 말씀은 있었고 그게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조 측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렇게 사전 모임을 갖기로 하고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상태고 공식적으로 포만하게 저희들이 이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곧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사적 조정을 위해서 등록이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노동청에서는 사적 조정을 위해서 노동청에서 참여해서 구성원을 만들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란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지 합의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서 사적 조정을 했고 사적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사적 조정위원이신데 조정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노사청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저는 지금 노동청에서 5일선위원회 사적 조정위원회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안한 거에 대한 가부를 따지지 않고 지금 다시 사전 모임을 한다는 거는 사적 조정을 하기 제일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더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적 조정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게 사적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은 조정위원을 몇 사람으로 할 거냐부터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조정을 한 분을 할 거냐, 두 분을 할 거냐, 그리고 추천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조정위원은 모사가 다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몇 명이 할지도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노동청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 보고 따라가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적 조정을 했는데 양측에서 이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 했을 때 되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기왕 저희들이 조정으로 대화로 풀려면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이게 벌써 저희들이 수행하겠다고 하고 실무위원 구성해서 하자고 했을 때 만약에 그때부터 시작했으면은 벌써 결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노조와의 얘기를 좀 돌아가 보자면 영남대 병원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영남대 병원 노조원의 해고도 창조 컨설팅의 일종의 피해라고 인정을 안 하시고 계신 건지 그 입장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 현재 남아있는 서류, 공문, 그 당시에 증언 기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한 동의로는 강제로 노조 탈퇴를 시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 강제로 노조를 와해했다 이 판단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당사자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 당시 판단이 맞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판단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대법원에 가서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종주 씨 같은 경우는 영남대 의료원 얘기를 각종 홍보에 이용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다면 영남대 병원 측에서 그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라든가 어떤 걸 취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2012년으로 저희들 자료를 봤습니다. 2012년 국정조사에서 노조 탄압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게 있어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라는 국정감사 결과가 있었고 우리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조 관련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전혀 영남대학교는 관련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당시 그러한 결론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은 제가 판사 진료하다가 의료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법을 노무부라든지 관련 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요새 걱정이 되는 게 6년 후에 이분들이 어떤 범법의 길을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문을 받았는 또 저희 의료원이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문을 받았을 당시에 저희들이 잘못된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은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법인이 다른데 컨설팅을 많이 받아내려고 저희들 영남대학교 의료원을 계속 언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무슨 잘못하는 사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3일간의 파업으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문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291일 동안 이게 파업을 했었습니다. 우선 부당 선거 집회가 291일, 로비장 설치, 로비 농성 219일, 후생복 착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23회, 병원 자퇴갑 집회 23회, 총장실 점거, 어려운 시설물 훼손,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건 폭행 사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2006년 10월 19일 날 우리 도시건 15명이 아주 심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이 너무 이제 도시건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하기 때문에 아직 탈퇴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파업 사유가 뭔가 하면은 파업을 하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 지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8월 26일 날 중국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파업 사유가 행제처의 병원장 대신 의료원장 직선제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그것은 파업 사유가 안 되니까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8월 24일 날 불법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요구했는 내용들이 저희들 요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한제도 반대했습니다. 저희들 병원이 건의하는 제한제도 다 반대하고 친절사항 이런 거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반대하고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다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는 파업하면 안 된다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파업을 하고 아까 전에 3일 파업이 아니라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조는 탈퇴 가입이 자유롭습니다. 네, 아까 파업 중에 폭력 사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10월달에 금속노조 와서 천막 치고 했던 그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노조가 증언을 하기로는 병원 간부들이 아침에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출근해서 미리 좀 천막 운송장 설치를 막았다, 폭력을 좀 유발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들 직원이 힘이 약합니다. 그게 지금
뭐 지금 저기 우리 직원생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싸울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저기 병원 앞에다가 불법 천막 사진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민망해서 안 보여드리겠는데 그 병원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직원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흉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설치하지 말아라고. 그런데 그 금속노조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힘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폭력을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뒤에 그 당시 목격하신 분들도 있고 저라고 그때 목격을 했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끌려가서 그 사진도 안 찍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폭행 장면이. 그래 그거를 저희들 교직원들이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 컨설팅하고 영남대 의료원하고 자문 계약한 자문 계약서 혹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약서를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전자될 때가 아니고 문서로 그렇게 클레드에 있어서 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겨우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파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그냥 단순하게 자문 계약이다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게 자문 계약을 맺기로 하다. 우리가 요새 하는 식으로 말 그대로 자문 계약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우리 조정한 기자님께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막 저희들이 공개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성적 컨설팅이 다른 기업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자문 계약서라고 맺으면서 2년 계약을 좀 맺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문 계약이 아니고 2년 계약서는 없습니다. 2년 계약서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그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는 관성 이사 하신 분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 영남대학교 여기 관성 이사고 그러고 의료원장님이 투표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선거로 저희들이 2년 임기입니다. 2년 임기인데 2년 임기의 직선제 의료원장이 관성 이사 체제 하에서 어떻게 그런 2년 계약까지 맺으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지금 임기 2년의 의료원장인데 제가 그런 2년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도저히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용납을 안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있는 일인데.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주식회사나 이런 데가 달라가 우리가 주주가 있는 회사 같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수익이 나면은 그걸 어디서 가져가는 데가 없습니다. 주식 배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의료원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저도 사용자가 아니고 뭡니까 병원을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지 어떤 분들을 사용하는 주인의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사측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폐부를 않는다면은 이 사측조정의 논의에는 지금 농성하고 있는 두 곳의 원직 옥직에 대한 논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제 과거 앞서 이제 기획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등의 5가지
사안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는 건지 그거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는 저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거는 수사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아마 그 사적위원들도 수사를 할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또 저희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수사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니요, 지금 사적 조정의 내용에 이거 원칙자 꼭 찍을 위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안도 같이 논의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죠. 논의는 하는데 저희가 가능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직 문제만 해도 우리가 법적인 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압을 그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논의는 하는데 아마 안 될 거다. 저희들은 모든 걸 열린 자세로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하지만 어쨌든 주타피 그거는 결국은 원칙복 두 명에 대한 원칙복직이 이제 추가됐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줄게요. 옥상 농성과 별개로 이제 로비에도 농성을 지금 44일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옥상 농성자들은 의료원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지만 로비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의료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결국은 의료원의 한 부분을 시설을 점유하고 있고 환자에 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제일 지금 현재 답답한 심정이 그겁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제3자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로 봐서는 제3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노조 영천정원하고 노는 합쳐서 노조 수가 90여 명입니다. 90여 명의 수가 그거를 90명 될 때까지 의료원이 탄압을 했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합니다. 이 환자 보호자 인권은 생각을 안 해주느냐. 환자 보호자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으러 왔는데 거기서 계속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어떤 환자 보호자분들은 가서 막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농성하는 분들한테. 근데 저희들 의료원 입장에서는 가서 항의도 못 합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은 2006년 당시에 그분들을 못하게 하다가 우리 다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 충돌은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특히나 우리 요직원들이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해서 평화롭게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난번에 사적 조정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 희망은 이제 대화로 풀려고 의료원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이제는 농성을 그만두고 대화로 해결하자 이렇게 나오고 아무리 농성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가 더 합니다, 사실은. 해마다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 파업하고 그 다음에 2008년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해마다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노조 쪽에서는 의료원에서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가 안 됐는데 그럼 좀 전에 의료원장님께서도 어떻게 법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그럼 의료원장님도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사실 대화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풀려는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이것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이 이제 중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를 노동청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제가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모사 협상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이럴 때는 모사하고 협상이 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리 모사가 협상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요일 날은 참 시간에 근무를 하면은 시간에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모사가 협의를 해서 우리는 시간에 근무 수당 지급 안 하기로 하다. 이런 결정은 아무리 모사가 합의를 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임신 출산휴가는 3개월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모사 협의로 우리는 부여하지 말자. 이런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도 최근에 깨닫고 항상 법을 먼저 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이게 제가 노사 협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취지로 원칙 복직하자 이래 했지만은 그 원칙 복직을 하는 이면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할 수가 없는데 없었다 하는 걸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권한을 넘어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 갖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지금이라도 좋은 방법만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랑 연결되는데 앞서 그 4번의 교주관 편지에서는 그 의료원 입장은 농성은 불법이고 그리고 복직 요구는 수용 불가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이 입장이 별로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 고공농성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그 법으로도 내부 규정으로도 사태 해결 방안을 그 의료원 스스로는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법은 못 찾았는데 조직원께 드리는 글에 수용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을 건데요. 사적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적혀 있지 수용 안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의료원 단독 결정으로 해당 사태가 만약에 그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료원의 결정 또는 사적 조정이 아니면 또는 그 노사청 결정에 의해서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학교법인 영남학원 재단 이사들의 최종 의결이 있어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최종 결정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료원의 그 내용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면은 반대하시지는 않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의견을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하면은 다 합리적인 측면에서 다 수용을 해주셨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전에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료원장 결단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답은 의료원장 결단으로 하면 된다. 의료원장만 결단 내리면 된다. 이런 대답을 받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결단으로 되는데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하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내가 들었는가 하면 의료원장 결단으로 하면은 의료원장은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제가 어떤 분한테는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냥 결단으로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던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배임의 문제는 아무나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3자도 의료원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조사를 해라 그러면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직은 2,500명 보직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외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원장 의원님께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신 3개월 휴가를 줘야 되는데 2개월 주면 안 된다 이런 법적인 문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난 결정은 그러니까 법에 어긋난다는 게 노동관계법에서는 좋은 쪽에서 어긋나는 거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나쁜 쪽으로 어긋나는 거는 허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충분한 여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은 복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조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결국 사적 조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적 조정에서 합의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사적 조정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예.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의료원을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 조정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저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조급합니다. 사실은 빨리 사적 조정 진행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딱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답답한 게 아까 자꾸 농성을 계속 하시고 이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회적 합의라면 법 테두리를 벗어나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사적 조정위원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동의하는 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분은 안 되고 이제 공정하게 해주실 분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을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사적 조정위원 있나요? 후보군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물색을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아직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그분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적 조정위원을任命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 나서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으로 하겠다 하는 정도의 예를 들면 공직을 맡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저희들이 저쪽에서 위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미리 하는 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 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분께 의향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측 조정이 조정위원을 지금 현재 사전 모임에서 결국엔 그게 의논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을 한 명으로 할지 또 조정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려고 하면 결국 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정위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명으로 할지 아니면 또 어떤 분을 제안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라면 또 그쪽 우리가 제안했는 분을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러면 또 복수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직 의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장님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분에게 접촉을 하고 이런 것은 현재 진행 상황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조정에 임하는 진정한 자세라고 보기가 더 어렵지 않냐 해서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분한테 접촉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노사청이 물리적으로 같이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노동청에서 노사 각각 따로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죠? 저는 따로 만나지 말고 같이 만나자고 자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혹시 그런 사적 모임을 물리적으로 만나자고 제안을 이미 그거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사적 조정을 위한 사전 모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몇 분 기자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질문처럼 사적 조정하는 사전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분이 참석할 것이다, 어떤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일이 이미 되었고요. 그 전에 그런 거를 구성하자, 사적 조정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이렇게 3자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청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의견을 서로 전달하고 그런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이제 노사청에 만나자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직접 만나서 이제 사적 조정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분이 위원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분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자고 하는 것이 사적 조정을 위한 사전 모임에 해당됩니다. 오늘도 기자간담회 있다는 거 말씀하셨을 거고 한번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되나요? 홍보부장님. 예, 그 사적 조정 실무위원 관련해서 아까 그 이제 사적 조정을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노동청하고 저희들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3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각 2명씩 해가지고 총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건 잠정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서 그 조정위원을 선임하자 하는 게 이제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무 일하시겠는데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게 13년 그건데 결론이 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희들이 무리한 결정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은 뭐 오늘 궁금하신 거 다 대답을 해드리려고 시간은 계속 더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바쁘시면 저 혼자라도 기다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드리지 않고 언제든지 제가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니까 제가 오늘 명함을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 영남대학교 병원이 아주 지금까지 해왔는 것처럼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의료원이 되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에도 귀한 큰 의료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그들이 저희들이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일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